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충북 거대 여야는 무능한 정권 심판과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첫날 포문을 열었습니다. 4년 만에 검경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중부 3군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기업 유치 방법과 양국관리법 등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생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3명이 경쟁하는 청주 흥덕에서 후보자들은 지역화폐 확대와 대기업 유치, 출산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새 67억 원 이상 줄면서 마이너스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도내 곳곳에서도 거리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충북의 여야 역시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각각 정권 심판과 민생 우선을 외치며 득표전에 나섰는데요. 거리에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도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개시를 알렸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심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선 출정식은 이모선 상임선대위원장과 청주권 후보, 지지자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후보들의 일성은 정권 심판.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 때문에 국민 삶이 어렵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확실하게 우리 충북도민 청주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안 하던 국민의힘이 이제와 옮기겠다고 하는 건 사기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호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금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청주권 후보들과 도의장, 청주시 의장, 운동원들이 한데 모여 새를 과시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민생 발목 잡기를 일소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꿈과 희망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할 사람입니까? 누가 민생을 책임질 것입니까? 기호 2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 것입니다. 또 운동권 종북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자를 내세운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은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녹색 정의당 송상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마다 후보들의 유세 차량과 선거 운동원도 등장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눈에 잘 띄는 길목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 진영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득을 해나가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유권자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충주발전도 완성하고 대한민국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누구인지 소개하는 선거 벽보도 내걸렸습니다. 기호와 경력, 구호와 정견이 담긴 벽보에 큰 길마다 후보들의 현수막까지 등장해 선거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4.10 총선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증평, 진천, 음성, 중부 3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이모선, 경대수 두 후보의 토론을 이승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후보와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을 지낸 두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일을 더했는지, 잘할 수 있는지 토론회 내내 부딪혔습니다. 내년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에 대해 각자의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확정돼 갖고 예산 초기에 배정될 때까지가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이 기간이 걸린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예산 1,400억 정도의 규모였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걸 2,000억 정도로 제가 사업비 국회에서 증액시켰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민간기업 유치에 대해선 해법이 달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교감이 가능한 그러한 국회의원, 또 집권 여당 3선 의원의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의원이 돼야 된다. 혁신 도시만의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중부 내륙 지선이 혁신 도시에 이어졌을 때 혁신 도시는 파급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당선되면 농림해양수산위를 가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이 또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은 무조건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그거는 부작용이 예상이 안 됩니까? 그게 그 궁극적으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가족 부동산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모두 답변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 후보님 배우자가 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되기 전이 2009년도에 그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서 이제 명의를 이전받고 이제 매입한 땅인데요. 그때 제가 변호사였습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아드님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할머니 산소 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경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다 소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후보 모두 중부 내륙철도의 지선 구축과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 완공, 부족한 관광 자원 발굴 등 상당수의 공약이 겹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좋은 공약 현명한 선택. 오늘은 청주 흥덕편입니다. 각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색 공약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의 대표 공약은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의 부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3천억 원 수준으로 복원한 지역화폐 예산을 22대 국회에서 1조 원으로 늘리고 청주페이 발행 규모도 6천억 원까지 늘려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특히 전통시장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인들께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대 국회에 개헌되면 지역화폐 1조 원을 편성해서 청주페이를 6천억까지 지역하는 그런 정책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8세에서 17세로 확대하는 출생기본소득법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을 통한 청년 1인 가구 이사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의 대표 공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입니다. 청주 흥덕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하늘이 내려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중앙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천 송도와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이 지리적인 요건을 갖춘 청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의 정치인들 반성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걸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큰 그림은 이미 그려놨고요. 이것이 되면은 우리 청년들 어디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김 후보는 충청권 광역철도 1호 정차역을 가경터미널역으로 하고 역사 안에 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청년 임대 아파트와
청년 복합시설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인재 의무 고용 비율을 40%로 늘리고 청주 산단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와 구조고도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비롯한 출산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5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와 소상공인 부가세 감축, 오송 3산단 조기 완성과 미호강 살리기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재산이 1년 만에 67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김영환 지사의 빚이 1년 사이 무려 73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서울의 한옥 세 채가 이유였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올해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8천만 원입니다. 지난해는 66억 4천만 원이었으니까 1년 사이 무려 67억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56억 9천만 원이 늘었던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측은 지난해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과 관련해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가 서울 가회동에 보유하고 있는 한옥 건물 3채를 직거래로 75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도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재산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재산이 감소한 올해에도 이 한옥 세 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옥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중도금으로 받았던 65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빚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마련을 위해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 30억 원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충청북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폐기물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 지사 측은 전혀 모르는 관계로 지역 유지로 소개받아 빌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해보다 5천여만 원 늘어난 15억 3천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충북 11개 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기섭 진천군수 16억 8천만 원, 조기령 충주시장 14억 5천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 군수는 1년 사이 43억 원 넘게 늘었는데 운영하던 돼지축사 27채가 농촌 정비사업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을 받아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이를 막기 위해 빗물만 모아 하천으로 밀어내 도심에 물이 차는 걸 막는 시설이 청주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로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물폭탄이 떨어졌던 청주 지역. 학교 운동장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고 차량 수십 대가 범람한 물에 갇혔습니다. 마트도 집도 물에 잠겼고 구조대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수색에 나섭니다. 모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청주 무심천변에 들어선 빗물 펌프장. 거대한 펌프가 나란히 수문에 매달려 있고 수위를 측정하는 초음파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내덕동 저지대에 빗물이 쏟아지면 지하 터널을 통해 펌프장으로 보내고 강력한 펌프를 가동해 강제로 무심천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펌프장 한 곳에 8대의 펌프가 있는데 1분에 1,200톤의 빗물을 무심천 쪽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숨은 일처형이 닫히고요. 안쪽에 있는 그 수위가 올라가면 강제로 펌핑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내덕동과 우암동 일대 지하에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 7km가 넘는 우수 관로를 새로 깔거나 교체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495억 원. 사업 전후 30년 빈도 연 강우량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전에는 침수 면적이 105헥타르가 넘고 최대 침수심도 1.5m 가까이 높았지만 이제는 침수 면적은 10분의 1 이하로 침수심은 불과 10cm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내덕 배수본구 펌프장이 가동됐던 지난해 여름 12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내덕분구와 성남천 분구 두 곳의 사업을 완료하고 환경공단으로부터 시설을 인계받은 청주시는 앞으로 수곡, 우암, 가경, 영운, 명암, 사직, 운천 등 7개 분구 사업을 더 진행하는데 모두 3,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9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사업에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2028년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의 도시 침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밖에 강내와 옥산, 내수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개량,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등 하수도 사업에만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 KB스타즈가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우리은행에 패하며 1승 2패로 몰렸습니다. 청주 KB스타즈는 어젯밤 아산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상대의 밀착 수비에 막혀 어려움을 겪으며 62대 57로 패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4차전은 내일 오후 아산에서 열리며 KB가 이길 경우 다음 주 청주에서 5차전이 열리고 패할 경우 우승을 내주게 됩니다. 손님들이 낸 음식값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3년 동안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4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자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종업원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식당에 몰래 들어가 음료와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1억 원 이상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과 수원, 청주 등을 돌며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구직 사이트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여성이 만난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